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있죠. 옷차림도 바뀌면서 봄에 입었던 옷 세탁소에 맡길 텐데요. 돌아온 옷이 훼손되거나 아예 사라지기도 해서 분쟁이 많다고 합니다. 세탁물 분쟁 대처법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세탁물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나요? 세탁 후에 이제 엉망이 되었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네. 변색이라든가 이염이라든가 또 이렇게 뭐 털이 빠졌다든가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이제 기름 냄새가 난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들 많이 있고요. 또 심각한 경우는 이제 분실해서 네. 오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세탁 후에 이게 세탁소의 과실인지 아니면 원단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 이제 분쟁이 심해지면 네. 세탁심의로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믿고 맡겼는데 옷이 망가져서 돌아오면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특히 네. 세탁소에서 나 몰라라, 내 책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화가 나는데 이런 경우에 당연히 세탁소에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해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탁업소가 맨 처음에 이제 그 세탁물을 받게 되면은 먼저 네. 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탁물을 확인했을 때 오염이 있었는지 아니면 손상이 있었는지 이런 것이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세탁을 하고 소비자가 받았을 때 만약 오염이나 손상이 나왔다면 그거는 당연하게 세탁업소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증을 먼저 받을 때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확인해 두고 피해를 사전에 막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막상 배상을 받아보면 이게 예상보다 금액이 너무 적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이런 이유가 뭐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네. 옷을 이제 맨 처음에 배상을 하게 될 때는 주로 사용 일수를 기간으로 하게 되는데, 일수요. 그러니까 배상액을 기준으로 할 때 이제 구매 금액하고 사용 일수를 하게 되는데, 네.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한두 번 입어보거나 아니면 한 번도 못 입었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경우는 사실 저희한테 참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입었든지 두 번 입었든지 구매를 언제 했는지 그 기간에 따라서 배상이 차익이 많이 나게 되는 거죠. 옷에 따라 이 사용 기한 이게 또 정해져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내용연수라 그래서 네. 옷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코트라든가 뭐 이렇게 정장 네. 이런 것들은 4년 정도, 한복, 뭐 바지류 이런 것들은 4년 정도의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내용연수에 따라서 배상 비율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이제 사용일수와 같이 확인해서 배상액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50만 원을 주고 산 코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찢어져서 돌아왔다. 네. 그러면 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트는 내용 연수가 4년이고요. 네. 4년에 이제 배상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옷이 이제 365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365일을 따라서 가다 보면 60%의 배상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아까 샀던 구매 금액 50%에 60% 50만 원에 60%가 되기 때문에 30만 원에서 되게 되죠.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한 계절 잠깐 한두 번 입어보고 내가 50만 원짜리 옷을 30만 원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불만이 큰 거고요. 네.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2, 3만 원의 세탁요금을 받고자 그거를 했는데 네. 뭐 10배 15배 이렇게 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세탁업소와 소비자 간에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옷을 산 가격을 생각할 그렇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산지 몇 년이 됐어도 네. 뭐 거의 안 입는 옷들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별로 예외는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용 일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뭐 한 번 입었다, 두 번 입었다 이런 것을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그렇죠. 참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맨 처음에 이제 옷을 샀을 때, 그다음에 이제 옷을 맡길 때 이럴 때 반드시 주의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언제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먼저 이제 소비자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뭐 카드 내역이라든가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는 경우가 가장 좋지만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는 인수증입니다. 그래서 세탁업소에서 인수증을 주게 되면 거기에 이제 품명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구입일이라든가 이런 걸 쓰게 되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또 만약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브랜드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이제 평균 가격 같은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판매 가격 이런 걸 또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저런 것들을 다 확인하기 어렵다 이랬을 때는 세탁비의 20배의 배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군요.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수증을 잘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간,
네. 세탁물을 맡기고 찾는 기간 이것도 네.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면서도.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기간 대부분 이제 여름에 맡기거나 겨울에 맡기거나 그러면 소비자들이 찾을 때 주로 옷을 입을 때 찾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뭐 6개월 막 맡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분쟁 해결 기준에는 옷을 찾으라고 세탁업자가 고지를 했다면 1개월 안에. 한 달이요? 예, 한 달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옷을 이제 맡겨놓고 하게 되면 3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그것을 찾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서 세탁업자가 면책하게 됩니다. 책임이 면제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소비자가 특히 더 좀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 맡겼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세탁물에 문제가 생겼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순서대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맨 처음에 이제 세탁물을 제가 맡기고 나서 찾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옷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세탁을 한 다음에 혹시 오염된 건 없는지, 손상된 건 없는지, 또 이렇게 탈부착이 되는 경우에는 가끔 분실도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허리띠라든가 털 같은 경우들, 모자 같은 경우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만약 이게 비닐이 씌어진 채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비닐을 벗겨내서 또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비닐을 씌었을 경우에는 수분이라든가 이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상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을 비닐을 벗긴 상태에서 확인하고 그 세탁업자에 대해 문제가 있을 경우 문제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즉시 배상 요구 1372 소비자센터 네. 기억하셔야겠군요.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